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입니다. 어느새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쯤 많은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투자자 관점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절세 팁들을 간략히 알아보고 챙겨야 할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팁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해외 주식 연간 실현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수익 1000만 원을 실현했다면 250만 원 초과분인 750만 원에 22%가 적용된 165만 원이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 실현 수익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된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표를 보면 상황 1에서는 손익 실현이 아예 없어 수익 1000만 원의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최종 세금으로 16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상황 2에서는 500만 원 손실 실현으로 순수익 합계가 500만 원이 되었고 최종 세금 5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11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상황 3에서는 800만 원 손실을 실현하여 순수익 합계가 200만 원이 되었고 이때는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였던 종목이 다시 급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손익통산에 활용했던 손실 종목은 매도했다가 바로 다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손실 종목의 미래가 암담하게만 느껴진다면 이럴 때 과감하게 정리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결제 반영까지 1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맘 편하게 지금쯤 한 번씩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절세 팁 두 번째로는 ISA 계좌 활용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 비과세 금액을 넘더라도 9.9%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 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 없이 투자자가 직접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여 든든한 자산을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절세 팁 두 가지를 알아봤고 우리가 챙겨야 할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6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99만 원을 환급받게 되고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79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노후연금도 챙기면서 세액공제액이 최대 99만 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주시는 게 좋죠. 하지만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세액공제가 필요한 만큼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에 인출할 시 세금과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이나 비상금 성격의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최대한 장기적으로 유망하고 안정적인 ETF들을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있을 텐데요. 해당 두 지수는 역사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기록해왔고 2000년대 이후로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S&P 500은 미국 상장 기업 중 상위 500개를 담은 지수로 비교적 모든 산업 분야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나스닥 상장 기업 중 상위 100개를 담고 있고 금융주가 제외되어 전체의 50% 이상이 기술주로 이루어진 지수입니다. 따라서 S&P 500은 특정 섹터에 치우쳐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나스닥 100은 기술 섹터에 집중하여 변동성은 크지만 상승 시기의 수익률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미국 경제의 전체의 성장을 믿고 은퇴자금처럼 장기로 묵혀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하며, 나스닥 100은 미국 경제 전체보다도 AI, 반도체 등 미래 기술의 혁신을 믿고 주가가 크게 출렁거려도 버틸 수 있는 분들께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 및 적리시 투자로 모아갈 계획이라면 리스크가 좀 더 높더라도 나스닥 100이나 성장 섹터에 집중하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저의 경우 최근에 정말 여러 번 강조드리고 다뤄드린 것처럼 AI 인프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와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 같은 ETF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는 단기간의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투자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분산해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ETF들은 한 번에 거액을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쏠려있기보다는 S&P 500과 나스닥 100 등 대표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를 메인 종목으로 가져가되, 자신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성장 ETF와 테마 ETF를 매번 들어오는 배당금 및 분배금, 남은 투자금으로 조금씩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리스크 없이 장기적으로 수익률과 투자 흥미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투자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실수익을 좌우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만 점검해도 내년에 체감하는 자산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고, 그 다음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드린 부분은 절세 팁으로 해외 주식의 손익통상과 IS 계좌 활용이 있었고,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기본적인 혜택들과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나스닥 100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최근에 제가 모아가고 있는 성장형 ETF 및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절세와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와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